그냥 커뮤니티 기반으로 강의를 찍는 플랫폼 회사가 있었는데 뭘 해도 적자인 거예요. 가장 큰 적자가 그 스튜디오 이용료였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 이용을 적자를 쌓아가면서 이용할 바에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사무실 공간을 쪼개서 내가 한번 촬영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 우선 저는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엑시트까지 경험한 만물상 선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렌탈 스튜디오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건 제가 처음으로 공간 대우로 수익화를 했던 건 사실은 렌탈 스튜디오가 처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화를 먼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집조차도 다른 사람에게는 숙소로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공간을 빌려주고 돈이 벌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쪼개서 내가 한번 촬영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화로운 시설은 아니었죠. 그냥 커뮤니티 기반으로 강의를 찍는 플랫폼 회사가 있었는데 뭘 해도 적자인 거예요. 가장 큰 적자가 그 스튜디오 이용료였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 이용을 적자를 쌓아가면서 이용할 바에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렌탈 스튜디오 같은 걸 운영했을 때 네네. 분명히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셨던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기 임대를 주고 뭐 월세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차로 누구 올 때마다 캐시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느낌인 건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공수를 투입을 하면은 근로소득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효율로 높은 수익화가 가능하다가 아무래도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 그리고 방역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는 공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오픈을 하면 네네. 아무래도 고객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도에 나를 일단 꽂아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모아야죠. 가령 블로그 체험란을 쓴다든가 아니면 지인한테 실질적으로 네가 봤을 때 어떻냐 라고 물어보고 그 해당 소감 자체를 취합을 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로 돌린다든가 이용객이 이 공간에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는지 반대로 강조를 해주면 그걸로 마케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렌탈 스튜디오를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의 역할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알고서 치밀해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수익화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뭐 조언과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깥에 있는 전자칠판 베이스로 된 렌탈 스튜디오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 사장님, 스튜디오 배우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전자칠판 스튜디오와 일반적인 파티룸 개념을 지금 섞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도 하고 휴게도 하면서 이제 서로 뒤풀이까지 할 수 있는 파티룸이랑 렌탈 스튜디오를 섞었을 때 좀 네.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쵸. 좋을 것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름이 스튜디오다 보니까 네. 촬영이 주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피로가 쌓이거든요.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휴식 공간이랑 뒤풀이 공간 개념이 이제 믹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나왔을 때 기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돼 있겠죠. 저는 이런 스튜디오의 이용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지치면 이제 술로 풀고 그랬는데 네. 근데 해당 스튜디오가 이렇게 좀 쉬업 공간이 많고 좀 인테리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장소였다면 굳이 술을 마시러 가진 않았겠죠. 여기는 그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그냥 셀카 앉아가지고 좀 찍을 수 있는 데고요. 사람들이 작업하고 하실 수 있게. 노트북이나 이런 장비들은 그냥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고요. 렌탈 스튜디오인데 되게 네. 방이 많네요. 여기는 소품들도 되게 많고 장비들도 되게 많아서 네네. 창업 비용이 좀 얼마 정도 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장비랑 해가지고 네. 한 1,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500이요? 네, 전부 다. 근데 일단 이 TV가 진짜 비싸 보이거든요. 500만 원이요? 네, 저게 제일 비싸요. 이게 3분의 1이네요. 이런 이 식물 같은 것도 직접 다 다르신 거예요? 조화.
네, 달았는데 떨어졌네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구들도 다 직접 구매를 하신 거죠? 이건 당근. 여기는 그러면 임대료가 좀 어떻게 돼요? 1090. 화곡역에서 도보로 15초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1090에 방이 사실상 4개죠. 실질적으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고객님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성별이랑 나이 관계없이 모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곡역이라는 입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나 파티룸을 하기에는. 가격은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 천장은 좀 많이 지저분해서 다 떼고 다시 달았어요. 천장. 페인트 칠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직접 셀프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반 셀프. 그것도 다 포함해서 1,500인 거예요? 네, 전부 다. 사실상 이제 카메라랑 전자칠판을 제외하게 되면은 근데 인테리어만 해도 600? 보통 이 정도면 네. 그 예상되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랑 렌탈 스튜디오를 섞어서 운영했던 매출이 첫 달에 560, 둘째 달에 480이었으니까 월세를 제외하고 제가 가져갔던 수입이 보통 월에 400 정도였는데 정착기를 제외를 하고 예상되는 수입은 한 600, 70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전부 다 월세를 회수를 하고 주말 장사이기 때문에 평일은 거의 다 놀리거든요. 근데 촬영 수요 같은 경우에 요일이나 시간 제약 없이 수요는 항상 많은 편이에요. 새벽 수요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새벽 수요도 많이 있었고 남들이 이용하지 않을 법한 시간도 좀 많이 부킹이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촬영은 네.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온라인 강의나 VOD 클래스 같은 경우를 이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에는 전문적인 제작사를 끼게 되면 한 편 강의를 제작을 할 때 60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 가까이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스튜디오를 통해서 직접 촬영을 하시고 편집까지 전부 다 맡겨도 맥시멈으로 측정을 해도 60만 원이 안 되죠. 보통 강의를 그렇죠. 많이 찍으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중적으로 아실 만한 분들도 오셨나요? 네, 100만 유튜버 분들도 제가 몇 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돈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거의 다 거쳐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 풀이 굉장히 이전과 대비해서는 많이 넓어지고 더 다양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돈 얘기가 아니더라도 나를 어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어필하고 싶은 기업들의 수요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는 강의 형태로 많이 포장이 되어서 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공간대우는 분명히 활발해질 거고 무사경을 그릴 테지만 그 격동에서 다시 떠오르는 건 뭔가를 썼고 레드오션을 좀 탈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화곡역 앞에 위치한 내가 배움이라는 공간이다. 네.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강의 촬영뿐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주시는군요. 아, 이런 거. 찍어야 돼요?